안녕하세요. 묵소리입니다. 오늘은 베스트셀러 책 한 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떠난 이들이 세상에 남겨놓은 마지막 이야기들을 모은 이 한 권의 책 이름은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입니다. 유품 정리사 김세별이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죽음과 마주하며 본 인생의 뒷모습들을 담은 책입니다. 책 속에 담긴 30편의 이야기는 언젠가는 반드시 누구에게나 찾아올 죽음 후의 모습을 상상해 봄으로써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봅니다. 세별아, 우리 철수 죽었다. 넌 철수랑 어렸을 때부터 형제처럼 지냈으니까 꼭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가장 친했던 친구의 죽음을 알게 된 그날, 전화를 끊고 어떻게 장례식장까지 갔는지 기억조차 나질 않는다. 정신을 차려보니 장례식장이었고 나는 철수 어머니를 안은 채 울고 있었다. 겨우 23. 오토바이를 갖는 것이 가장 큰 꿈이었던 내 친구는 첫 월급을 모아 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신호위반 차량과 부딪혀 사고로 죽고 말았다.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소유하게 된 기쁨을 이래도 채 누리지 못하고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함께 했기에 그 없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기가 힘들 정도로 철수는 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토록 소중한 친구인데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살아있기만 하다면 그것이 비록 힘내라고 손을 잡아주는 일밖에는 못 될지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누워 있었다. 내 눈물도 아들을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간절한 손길도 차디찬 그의 몸을 되살릴 수는 없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염하는 과정을 보게 된 날, 장례 지도사는 엄숙한 얼굴로 묵념을 한 뒤 친구를 잃고 아들을 잃고 형을 잃은 우리를 진심으로 위로했다. 그런 다음 온 정성을 기울여 내 친구의 몸을 닦아 나갔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손길이 지나갈 때마다 친구의 몸이 맑게 빛나는 것 같았다. 혼이 담긴 손길이었다. 그는 이제 정갈해진 친구의 몸에 수의를 입혔다. 살아있는 사람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그러면서도 망자에 대한 이해를 다하는 모습이었다. 염습의 전 과정이 끝났을 때 그의 콧등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가 내 친구를 대하는 모습에서 나는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 생명이 사라진 육신일지언정 친구는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 비해 그는
생면부시의 타인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었다. 그날 이후 한동안 내 머릿속에서는 그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일을 하다가, 밥을 먹다가, 길을 걷다가 문득 그 장면이 떠오를 때면 마음 한구석이 숙연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지인이 염습을 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해보겠다는 말이 튀어나왔다. 지금은 전문 교육기관이 있어 체계적으로 일을 배울 수 있지만 가르쳐주는 곳도 없고 장례 지도사라는 말도 없던 때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바로 염습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안치실에 있던 고인의 차가운 몸에 손을 대는 것도 두렵고 힘들었다. 모든 사람이 온전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것도 적잖은 충격이었다. 드라마에서처럼 곁을 지켜주는 가족들의 사랑에 힘입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게 맞이하는 건 1000명 중 1명에게 주어질까 말까한 엄청난 행운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아무도 거두는 이 없는 외롭고 쓸쓸한 죽음이 참 많았다. 그렇게 1년이 흐르고 또 5년이 흘렀다. 내게는 한국 최연소 사무장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었다. 가끔씩 일하면서 느낀 점들을 써서 블로그에 게재하기도 했다. 어느 날 블로그를 보고 한 여성이 연락을 해왔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유품을 정리해야 하는데 부모님 댁 현관문을 여는 순간 너무 가슴이 아파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다고. 어머니는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는 비밀로 한 채 아버지가 어머니를 간호했다. 그러다 힘에 부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도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딸의 슬픔과 죄책감은 몹시 깊었다. 유품 정리를 도와달라는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고인이 남기고 간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이 무에 그리 힘들까 싶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세상을 떠나 네가 소중하지 않아서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홀로 살다 고독하게 죽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은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 때문에 직접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날 이후 유품 정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유가족들의 요청이 하나둘 늘면서 지금의 회사를 차리게 되었다. 12년 동안 해온 장례 지도사 일 대신 유품 정리를 시작한 것은 남은 사람들의 슬픔을 들어주는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렇게 유품 정리사로 살아온 지도 어느덧 10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인이 남긴 흔적을 깨끗이 지우고 유품을 정리해
가족에게 전달하고 주변을 청소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안타까운 죽음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느낀다. 떠난 이들이 세상에 남겨놓은 마지막 인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전해 들은 사람으로서 이들의 이야기를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다. 유품 정리사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을 바꾸고 싶다는 작은 소망과 함께 이 책은 어떤 사람이 태어나 이런저런 일을 겪다 죽었다라는 자서전이 아니다. 사회면에서 가십거리로 다룰 만한 자극적인 이야기를 전하려는 의도도 없다. 다만 독자들이 떠난 이들의 뒷모습에서 이 사실 하나만은 꼭 기억했으면 한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온 다양한 죽음 속에는 언젠가 내가 맞닥뜨릴지도 모를 하루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겪을지도 모를 오늘이, 지금 내 옆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말로 남는 것은 집도, 돈도, 명예도 아니다. 누군가를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기억, 오직 그것 하나뿐이다. 이 일을 하면서 참 가슴 아픈 사연을 간직한 이들을 많이 만났다. 한 번은 현장에 도착했더니 고인의 아버지가 이미 정리를 모두 마친 상태였다. 딸의 죽음으로 마음이 많이 힘드실 텐데 저희에게 맡기시면 될 것을 어찌 혼자 다 하셨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말했다. 나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온 아이인데 마지막도 내가 갈무리 해야 하지 않겠소. 그런데 정리를 하고 나니 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고 집주인에게 미안해서 소독도 해야 할 것 같아 도움을 청했다고.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악취를 제거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갔던 현장도 잊히질 않는다. 알고 보니 악취의 근원은 엘리베이터 저 아래에 있었다.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30대 직장인이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고 서 있다가 추락한 것이다. 그렇게 그는 사망한 지 한 달 만에 발견되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어머니가 부패한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었다.